반갑습니다, 얘들아. 자, 지난번에 우리 탄소의 순환까지 했는데, 이번엔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탄소 순환과 다른 점은 질소가 무엇이냐? 일단, 탄소 순환에서는 중요한 게, 대기 중의 탄소를 이제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즉 포도당으로 바꾼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질소, 대기 중의 질소는 이제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인데, 왜냐? 이 N2라는 분자가 N 이렇게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거든. 그럼 이 삼중결합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이제 대사 과정으로는 요거를 딱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분리를 해야 이거를 써야 이걸로 이제 단백질을 만들고 또 핵산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를 커트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식물은.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광합성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질소 고정 세균은 이제 염기성인데, 보통 우리가 그 생물에서 엄청 특수한 대사를 하는 애들은 다 염기성이에요. 산소가 차단된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대기 중의 질소를 이 염기성인 질소 고정 세균이 이제 N2 삼중결합을 잘라가지고 N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N으로 끊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N은 다리가 3개거든. 자, H는 어디에나 있다. 알겠죠? H라는 게 H가 기준보다 많이 존재하면 이건 산성이라고, 기준보다 작게 존재하면 염기성이라고 해요. 그 말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요 H는 일정 농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분리가 되자마자 다리가 비었으니까 요 빈자리에 H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이제 H가 한 개 더 붙어서 전체적으로 양성이 된 거. H 플러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H가 아니고 H 플러스죠. 양성자죠, 양성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암모늄 이온을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을 변형시켜서 이걸 갖다 붙이면 아미노산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 거 아이가. 그 뭐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은 요 동물들이 이제 섭취를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동물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단백질이 아닌 걸 단백질로 만들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는 게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아미노산 20가지를 만들잖아. 그러면 동물은 요 아미노산 20가지를 변형시켜서 자기한테 필요한 아미노산 만드는 거지. 아예 생짜배기로 아미노산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먹이사슬 따라 이동하고 다시 분해되면 암모늄 이온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있잖아. 이 대기 중의 질소가 계속 암모늄으로 바뀌고 생물계에 진입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계속 소모가 되고 요거는 계속 많아질 거 아이가 이러면.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쌓여가는 쪽에는 그 모든 생물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생겨납니다. 지라세균. 오케이. 요거를 이제 산소가 결합하니까 산화되는 거죠. 산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애들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이제 순환하는 경로가 생겨야만 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게 쌓이잖아. 계속 이게 쌓이면 순환이 안 되고, 쌓이면 즉 풍부하니까 이걸 먹는 애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산소를 제거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애들이 있다. 탈질세균이다. 그러면 이제 그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가서 순환하게 된다. 알겠죠?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소의 순환은 이제 크게 요렇게 돈다, 그죠?
크게 요렇게 도는데 이제 질소 고정세균이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이제 질산을 만들어내고 아이고 여기 그림이 요렇게 도네. 요렇게 도는 거네요. 오케이. 이거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내고 질화세균이 질산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탈질소 세균이 다시 대기중의 질소로 돌려보내는 이 세 가지 세균이 여기에 관여한다. 그죠?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 이제 이런 산물들을 생산자가 빨아서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면 다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또 안으로 돌게 된다. 이런 거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자, 질소의 순환은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뒤에 정리되어 있죠. 있죠. 자, 질소 고정작용. 대기 중의 질소는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아주토박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제 콩과 식물에 공생한다. 알겠죠? 상리 공생할 때 잠깐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암모니아죠. 그러니까 질소를 공급해주고 식물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중의 질소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암모니아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리고 또는 번개같이 이제 굉장히 초고 에너지 쫙 내리꽂으면 이제 이런 대기 중의 질소로부터 이제 질산이나 아질산이 생길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질산이 생기죠. 이렇게 대기 중의 질소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아질산 이온 이런 식으로 이제 질소 화합물로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식물이 이용하면 뭐가 생긴다? 이걸로 이제 단백질과 이렇게 핵산을 만든다. 그래서 콩과 식물은 뭐가 풍부해요? 단백질이 풍부하지. 그죠? 콩에는. 자, 질산화 작용. 암모늄 이온은 이제 질산화 세균과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이제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된다. 어쨌거나 약간 요 과정에 이제 좀 붙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그다음 질소 동화작용. 뿌리를 통해 흡수된 암모늄 이온은 이제 질산 이온은 질소 동화작용. 이게 광합성을 한 이제 포도당 이런 거에 이제 N을 붙이는 거지. N을 갖다 붙이면 이게 아미노산들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 아미노산이 변형돼서 핵산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식물체를 구성하는 질소 화합물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이런 질소 화합물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소비자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도는 거지. 자, 다음. 자, 분해자는 이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이거는 이제 동물 기준이고 식물일 때는 이제 고사나 낙엽이 됩니다. 질소화합물로 분해가 되고 이 암모늄 이온은 다시 이제 생산자가 흡수를 하든지 여기 있네. 아니면 아질산, 질산 전환이 됐다가 다시 탈질산화 세균한테 이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탈질산화 세균은 질산이온과 아질산이온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특이한 세균이다. 자,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는 N2는 3중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결합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튼튼한 결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공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질소 고정 세균은 아주 특수한 효소가 있는데 효소 한 개가 아니고 좀 여러 개입니다. 효소의 그룹이 있는데
이 효소의 그룹은 이 대기 중의 질소를 이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콩과 식물을 제외하면은 콩과 식물은 뿌리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의 이제 암모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데 대부분의 식물은 이런 공생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암모늄이 부족한 상태야, 보통은. 알겠죠? 그래서 뭐를 쓴다? 비료를 씁니다,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비료에는 뭐가 들어있다? 암모늄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또는 이제 요소가 들어있다. 그럼 이 요소가 분해되면 또 암모니아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료를 써야 한다. 실제로 우리 인류가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의 약 5%가 이 비료를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왜냐? 이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 N2를 분해해서 이런 질소산화물을 만들기가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번개 같은 아주 초자연적인 미친 에너지 아니면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아주 특수한 효소가 아니면 이거를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에너지의 무려 5%를 여기에 투자해서 비료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아예 이거 자체를 못 하고 있잖아. 북한 같으면. 그죠? 다음.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이제 에너지는 반드시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물질은 생물과 비생물 환경을 이제 사이클 순환을 한다는 거죠. 사이를. 왜냐? 물질은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명제일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의 순환, 질량 보존의 법칙. 오케이. 결합의 상태가 변할 뿐 원소들은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알겠죠? 화학적으로 에너지 흐름, 연력학 이법칙이죠. 에너지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열은 요 방향으로 흐르지. 요 방향으로 흘러서 둘 다 닝닝해지는 거지.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 곳으로 열이 흘러가지고 이거는 더 차가워지고 더 뜨거워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이법칙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순환은 탄소와 질소의 예시를 했지만 당연히 수소나 산소도 순환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걸 메인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광합성과 질소 고정을 통해서 군집으로 들어오고 탈질 작용과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 탈질 작용은 N 이야기고 호흡은 이제 C 이야기죠. 탄소 생물계에서 빠져나가면서 순환을 한다. 하지만 에너지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원천으로 해서 심해 열수구 같은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를 원천으로 한다. 이런 태양 에너지를 원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이 되고 우리 단원에서 에너지는 유기물이 가진 화학 에너지로 설명이 되죠. 동가로 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는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세포 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사용되든지 또는 열로 발산이 된다. 60%가 발산되는 거 배웠죠, 이전에. 그래서 발산된 에너지는 다시 모을 수가 없다. 당연히 연력학 제2법칙이다. 자, 이해되겠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생태계 평형이 나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자, 얘가 만약에 증가하면은 우리 그 포식 피식 할 때 잠깐 했을 겁니다. 스라소니, 눈신토끼 이런 거 할 때. 얘가 증가하면 얘가 이제 겁내 먹으니까 여기는 감소. 그러니까 먹이가 많으니까 여기는 증가 이래 되겠지. 그래서 증가 감소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얘 입장에서 먹을 게 없지. 많이 잡아먹히지. 천적이 많아졌죠. 그러면 다시 감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돈다. 이런 말이죠. 보겠습니다. 자, 생태계가 이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종이 다양하고 종 다양성,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잘 유지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초식 동물이 증가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식물을 먹어 치우니까 얘네들이 감소. 그 다음에 먹을 게 많네? 얘네들이 증가. 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얘네들이 감소하니까 오케이. 얘네들 같으면 먹이가 모자라요. 이제 얘네들이 감소했었잖아. 그 다음에 천적이 너무 많아요. 얘네들 증가했었잖아.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된다. 자, 관련한 거 교과서 205쪽에 10번, 206쪽 1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우리 이번에 그냥 끝내보자. 자, 또 보겠습니다. 생태계 평행을 파괴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산불, 홍수, 가뭄, 상사태. 이런 거는 좀 자연재해죠. 자, 인간의 활동. 댐, 도로, 개간, 간척, 화석연료. 이 탄소 순환을 무너뜨리잖아. 그죠? 야, 외래생물. 자, 이 외래생물은 천적이나 경쟁 상대가 없어서 무자비하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황소개구리, 크니페스, 블루길 이런 거. 가끔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데 그 외래생물이랑 토종생물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 토종생물. 우리 토종생물은 네이밍 규칙이 앞에 참자가 붙어요. 참. 보통은. 알겠지? 예를 들어 뭐 황소개구리, 뭐 얼룩개구리, 참개구리 있으면 누가 토종이냐? 요 참개구리가 토종입니다. 얘는 확실히 외래종이고 얘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참개구리, 참자가 붙으면 보통 토종이에요. 알죠? 네이밍 붙일 때 이렇게 합니다. 생태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더 보자.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숲이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뭐 고라니 100마리가 딱 살고 있었어요. 그럼 요 숲의 넓이가 뭐 1km라고 하자. 그럼 요 개체군의 밀도는 1km per 100마리가 되겠지. 맞지? 그럼 요런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십자로 도로를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길이 0.5가 되지? 그럼 25마리? 그러면 보자. 0.25분의 25니까 개체군 밀도가 줄어들어 버렸지. 아이, 좀 설명이 이상한데. 아니면 이렇게 해보자. 자, 1km 100마리가 살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를 건설해 버렸어. 그러면 이 100마리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줄었으니까 개체군 밀도가 증가해 버렸지. 맞지? 밀도라는 게 그 면적분의 개체수 아이가. 맞지? 그럼 면적이 도시를 만들어서 숲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오케이? 면적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밀도 자체가 증가해버렸지.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장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오케이? 한 요 정도 살고 있다가, 오케이? 밀도가 갑자기 2배로 증가해버렸으니까 절반으로 죽어야겠지. 50마리가 죽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형성평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그냥 미루지 않고 요번에 그냥 다 해치우겠습니다. 내 기억에 요 수능 문제가 2017년 20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있는데 얘는 당연히 뭐 생산자, 그 다음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인 거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2차가 효율이 15%예요. 뭐 100 중에 15 가져갔으니까 15% 맞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D는 생산자,
이제 C는 1차, B는 2차, A는 3차까지 구했죠. 최종 소비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림에. 그래서 생산자 효율은 구할 수 없어요. 근데 1차 소비자는 1000 중에 100을 가져갔으니까 10% 맞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문제에 나와 있죠, 15%.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15 중에 3을 가져갔지, 최종이. 그럼 20%가 된다. 자, 그럼 보기로 보면 C는 2차가 아니고 1차죠, C는. X. 에너지 효율 A는 20%, C는 10%니까 2배제? 틀렸고.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좋아지고 있지. 맞지? 10, 15, 20 높아지고 있는데 에너지 전체는 뭐야? 뭐 1000, 100, 15, 3 이렇게 감소했지. 감소하는 게 맞죠. 에너지량은 맞지? 효율은 증가했지만 양은 감소했죠. 그래서 디귿이다. 자, 다음. 자, 이거 뭐야? 천인 것 같은데요. 맞죠? 양수림, 음수림 나오는 거 보니까 천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량과 호흡량인데 일단 A와 B는 총생산 또는 호흡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총생산량이랑 호흡량을 보면 총생산량은 순생산량 더하기 호흡량 아이가 맞죠? 왜냐면 총생산에서 호흡을 뺀 게 순생산량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둘 중에 누가 값이 크겠어? 총생산량이랑 호흡량이랑 당연히 총이 값이 크겠지. 이거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A가 총이고 총생이고 B는 호흡량이다. 그럼 여기서 요걸 빼면은 순생산량이니까 요 차이가 순생산량이겠네요. 이까지 해석되겠지. 자, 순생산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그지? 왜냐? 아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이 과정에서 이제 총생이랑 호흡량을 나타낸 그래프다. 이 양지식물은 광합성량이 많아요. 즉 총생산량 자체가 많아요. 생산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양수림 시기에는 이제 광합성량 자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음수림이 되면 광합성량 자체는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는 총생 맞죠?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원시기는 극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극상은 이제 음수림이 출현해야 이제 극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틀린 말이다. 자, 2에서 순생산은 이제 이걸 뺀 게 맞죠? 뺀 거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A와 B의 간격이 바로 순생산량이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요거를 뺀 게 순이기 때문에 순은 요 사이입니다. 사이. 간격입니다. 줄어들고 있죠. 간격이. 자, 그러면 순분의 B라고 했는데 B는 뭐냐? 호흡량 아이가? B가? 호흡량이죠. 자, 보세요. 호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맞지? 순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죠. 오잉? 무슨 말이야? 투 구간이군요. 투 구간. 지금 이게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요 구간을 얘기한 거네. 요 구간. 자, 요 구간을 보면은 이제 순생산량 줄어들고 있지. 근데 호흡량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 그죠? 그러면 이제 호흡량은 증가하고 있고 순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야?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니까 요 수 자체는 커지겠지. 맞지? 그래서 증가가 맞죠. 이흥. 아이고 이흥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그러니까 우리 그 원래 숲이 늘어날수록 있잖아. 나무를 봐봐. 이게 사실 호흡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해. 나무가 처음에는 이렇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맞지?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여기는 광합성을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맞지? 여기는 광합성을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맞지? 나무가 원래 나이테가 계속 생기니까 굵어지잖아. 특히 교목은 그래요. 이 키 큰 나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굵어져.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이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 부분은 있지. 이파리가 없잖아. 광합성은 안 하는데 호흡은 해. 요 부분 보세요. 광합성은 안 하는데 호흡은 해. 그래서 식물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흡량이 늘어나요. 왜? 이게 많아지니까. 이파리가 광합성하지 요 줄기는 광합성 안 하거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이 군집에 보면 호흡량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요거도 걔 만나지는 않아요. 거의 만나는 점근선이야. 만나지는 않아. 거의 만날 것 같이 가도 극상에서. 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자, 오늘 좀 길어지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거는 요 방향으로 도네. 응? 아니네. 요렇게 도네. 그림이. 맞지?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요런 상황이고. 번개 쳐서 이게 생길 수 있고, 또 암모늄 이온 만들어준다? 이거 뿌리옥 박테리아겠네. 이거 전환시켜준다? 그거 질화세균이겠네. 그럼 이걸 다시 대기 중으로 보낸다? 탈질소 세균이겠네요. 자, 세 가지 세균 역할이죠. 작은 사이클은 요 있고 큰 사이클은 요래 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보겠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 N2가 암모늄으로 바뀌는 건 이제 질소 고정 작용이다. 누가 한다? 질소 고정 세균이 한다. 나는 암모늄이 질산으로 바뀐다. 이걸 뭐라 한다? 질산화 작용이다. 질산화 세균이 한다. 우리 과학에서 화라는 말은, 그러니까 땡땡화라는 말은 땡땡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회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달러화라는 말은 달러로 바꾼다는 말이다. 알겠지? 이 화자는 화폐할 때 화자 말고 변화할 때 화자다. 이거 원화 이런 거랑 또 헷갈리면 안 돼. 예를 들어 뭐 보자. 뭐라고 하지? 어린이화 되었다. 이런 말은 어린이가 되었다는 말이야. 어린이로 바뀐다는 말이다. 뭐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질산화 작용 이 말은 질산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다. 누가 한다? 질산화 세균. 그림에서 다는 이제 질소로 바뀌죠. 탈질산화 세균이 합니다. 탈질산이 이게 뭐냐? 대기 중의 질소거든. 자, 뿌리옥 박테리아는 가에 관여하는 것이 맞지? 나는 질소 동화작용이 아니고 질산화 작용이다. 그 질소 동화작용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는 게 이제 질소 동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은 원래 식물이 하잖아. 이 뭐였어요? 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바꾸는 게 동화작용이었지. 대표적인 예가 뭐였다? 광합성이었다.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것도 동화작용이었다. 탈질소 세균이 작용한다. 맞죠? 근데 이게 얘 이름이 어쨌거나 이게 번역이잖아.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번역이 좀 여러 가지예요. 탈질세균. 수능에도 탈질세균이 많이 나왔어요. 탈질소화 세균, 탈질산화 세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까지 전부 마무리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생명과학 한다고 고생이 많았고 또 이렇게 또 텍스트 위주로 올해 수업을 해봤는데 얘가 이거 텍스트 위주로 이제 작년 올해 이제 2년째 한번 해봤는데 참 이게 취향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뭐
읽어만 봐도 되니까 참 부담이 없다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좀, 아, 이거 글자 읽기가 너무 좀 그 지루하고 힘들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따라와 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했어요.